자, 지수부터 하겠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2에 2제곱 하면 이 2가 2번 곱해집니다. 이런 뜻이었어. 이 지수라는 게 아니고 지수라는 것이 이것이 곱해진 횟수였어. 누가? 밑이 곱해진 횟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y는 2의 x제곱입니다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해. 원래 지수함수라고 하죠.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어디냐면 좌표평면이에요. 맞죠? 그럼 좌표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이제 공통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공통수학 2에서 이런 걸 배웠지? x는 정의역, y가 치역, 또는 공역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정의역이 우리가 좌표평면 전체에 나타내려면 실수 전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대응되고 있는 친구조차도 여기 찍으려면 실수여야 해. 근데 실수도 어떤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치역의 범위는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지수 파트 할 때는 모르니까 그럼 정의역하고 치역이 실수에 나타내려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유리수도 와야 되고 정수도 와야 되고 하물며 무리수도 와야 돼요. 이걸 다 묶어서 실수라고 하니까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야 젠장 이건 알겠어. 이게 이건 건 알겠는데 이게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또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는 뭐고 유리수는 뭐고 실수는 뭐냐 이거예요. 그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거듭제곱근이죠. 사실 이 거듭제곱근은 이제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그치? 저 때문에 나온 거야. 자 일단은 얘부터 해보자고요. 얘부터 하나씩 정수예요. 정수로의 확장이라고 하죠. 정수로 확장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야 얘가 사실은 밑에 분모에 2가 5번 곱해진 거고 분자에 3번 곱해진 거니까 3개 날라가면은 분모에 2개 남잖아. 그죠? 이거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다? 이거를 공식화하면 야 뒤에 게 많을 때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이렇게 하자. 맞아요? 이게 중학교 때 거예요. 중2 때 했던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우리가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1제곱 하면 그 2의 4 빼기 1제곱 해가지고 2의 세제곱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컨셉으로 가보자고. 그죠? 그럼 얘가 2의 3 빼기 5니까 얼마가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랑 같더라? 2의 제곱분의 1과 같더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같더라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바라보겠다? 이 친구는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이거 역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뭔 소리야? 2의 제곱의 역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되죠. 왜? 3의 1제곱의 역수 이런 뜻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컨셉 이해했죠? 그럼 이 정수로 확장을 한 거야. 정수로 확장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봐봐요. 0의 4제곱은 0으로 가능해요. 0이잖아 이거. 맞아요? 그런데 0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문제가 발생해. 왜요? 뜻이 뭐가 돼? 0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0이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안 쓸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할 거야? 정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지수에는 뭐가 묻어? 0이 묻어. 그런 거예요. 이해했어요? 0이 될 수가 없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했단 말이지.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 다음 복습. 거듭제곱은 뭐예요? 요가요. 4번, 그러니까 x를 4번 제곱했더니 3이 되는 겨.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볼 거면 4번 제곱했더니 3이 되는 친구. 예를 들면 x제곱이 3인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제곱해서 2 되는 친구잖아요. 이때 x를 뭐라 그래? 루트 2랑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거를 양의 제곱근, 얘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4번 제곱해서 3 되는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죠?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 x를 4 제곱근 3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뜻이 뭐예요? 4번 제곱하면 3 되는 친구. 얼마인데? 몰라. 나도 모르지. 먼저 4번 곱해가지고 똑같은 수 4번 곱해서 3 되는 거 알아요? 알면 알려줘요? 몰라니까. 알겠죠? 몰라 나도 그지?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애. 그래서 자 근데 얘만 돼? 아니지. 마이너스 4제곱근 3도 어차피 4번 제곱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4제곱근 3번 받아라고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따로 지수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1의 4제곱 4제곱근 3의 4제곱 해버리면 이거 1되고 너 3 되잖아. 너 얼마 나와요 다시? 3 나오지?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돼 안 돼?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양의 4제곱근 음의 4제곱근이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은 거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3번 제곱했을 때, 그죠? 3번 제곱했을 때는 얘가 짧은 시간 다 하기 힘들다죠? 자, x는 뭐예요? 세제곱근 3이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 3번 제곱하면은 얘 나와 안 나와? 얘가 안 나와요. 왜? 마이너스 1을 3번 제곱하면 여전히 음수여가지고 3이 안 나오고 마삼이 나와.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짝수일 때는 2개가 나오는데 홀수일 때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옴니? 어디였어? 옴니 1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컨셉이었던 거지, 그지? 그리고 놀랄 노자는 x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친구를 찾아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친구가 2로 해볼까요? 8로 해볼까? 8로 해볼게요. 자, 이거 해보시면 세제곱근 8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안다? 3번 제곱해서 8 되는 거 누구니? 2죠. 얘 2인 거 나와. 그치? 그리고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세제곱근, 그지? 근데 얘만 근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인수분해 하면요. 얘가 지금 실수인 거 한 개에다가 허수인 거 2개 나온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왜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했냐면 이 기호를 사용하는 건 뭐다? 무조건 다? 실수만. 실근만 이 기호를 사용하고 허근은 이 기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왜 실수 얘기만 하냐?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목표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 거고 실수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우리 실수인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왜요? 허수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못 나타내. 그렇지?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친구니까. 그래서 허수인 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컨셉이 뭐예요? 3의 4제곱근이라는 걸 하면요. 잘 봐요. 이 친구 뜻이 뭐라고? 4번 제곱해서 3 되는 친구잖아. 그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럼 이거 4제곱하면 우리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되었지? 곱하기로 되었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죠. 그럼 얘가 3의 1제곱 되는 거니까 3 되네. 아 잠깐만. 너 뜻이 뭐라고? 4번 제곱하면 3 되는 애. 맞지? 그럼 너랑 너가 뭐라는 얘기야? 같은 놈이네. 맞아요? 오, 그럼 어떻게 그런 거야? 4제곱근 3을 3의 4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게끔 바꿔놓자는 거죠. 그죠? 아, 그럼 이 컨셉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3의 2분의 3제곱이라는 거를 바라본다면 이 뜻이 뭐예요? 이거 바꿔도 되잖아. 3의 세제곱에 2분의 1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뭐야? 2번 제곱해서 뭐 되는 수? 3의 제곱 되는 수로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써? 루트 27.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봐봐. 루트 27이라는 거 바꿔 빼낼 수 있지. 어떻게 빼내죠? 루트 9 곱하기 3인 거니까
3루트 쓸 수 있나? 그럼 얘도 됐는지 보자. 얘도 됐는지 보자고.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수라면. 맞죠?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3의 세제곱은 3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래도 더하는 걸로 바꿔주면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써도 되니? 맞아요? 그렇다면 너는 뜻이 뭐예요? 제곱해서 못하는 수 3대 오 제곱 근삼 맞아요? 너는 뭐예요? 근삼? 3대3이네 얘랑 얘랑 어때요? 그러니까 얘랑 뭐라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수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지? 그럼 무슨 여기서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 지금은 어차피 함수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유리수가 지수에 올라와도 괜찮아. 알겠어요? 괜찮아? 지수에 유리수가 올라와도 우리가 저게 얼마인지 나도 모르지. 근데 뭔 건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인지는 아는 거야. 예를 들면은 3에 7분의 1제곱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7번 제곱해서 3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뜻이 뭔 건 알아. 얘에다가 7제곱 해주면 얼마나? 3대요 라는 의미는 알고 있다. 오케이? 이 컨셉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수에다 모두 가능해? 유리수도 가능해. 그지? 지금 굉장히 많이 생략했어요. 왜냐면 밑에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뺐는데 지금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안에 못 끝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컨셉은 뭐예요? 지금 지수에 지금 뭐 올려도 돼? 뭐 올려도 돼? 정수, 유리수, 마지막 뭐 실수까지 올려도 되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제 요런 게 남았지 이제.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자, 첫 번째 가능하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뭐라고요? 가능한 겨. 가능이 가능. 자,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는 대략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죠?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봐라. 루트 2가 얼마인 줄 알아? 1.414 블라블라는 건 알아도 여러분 루트 2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루트 2제곱 어떻게 알아? 루트 2도 모르는데 맞아? 근데 우리 이 생각은 할 수 있어. 인정? 인정? 그럼 얘는 대략 얼마예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어떤 놈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조금 더 줄이고 싶은데요. 그 간극을. 얘가 1.414 블라블라잖아요. 그죠? 뭐 이것보다는 작겠지 뭐. 맞아요? 얘가 이것보다는 작겠지. 맞아요? 이거 대충 알잖아요. 이거는 값. 두 번 적으면 뭐 되는 수? 8 되는 수.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충 이것보다는 더 작고 얘보다는 커. 얘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정도로 사용한다. 근데 뭐만 알면 돼? 지수에 뭐가 와도 된다. 실수가 와도 돼요. 알겠죠? 그럼 끝. 자, 그럼 우리 지수라는 걸 여기까지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지수가 뭐 정수가 될 때는 밑이 0이 되면 안 돼요. 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건데 맞아요?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겠다. 오케이? 정리만 할게요. 추정 정리만 해줄게. 쭉 지금 큰 흐름을 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했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중. 자, 그럼 이제 지수 함수로 가자. 중간 로그 함수 할 때 할게요. 지수함수요. 지수함수는 뭐예요? 그냥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지수함수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다 지수함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그리는 건 현재 가능 불가능. 그죠? 그래서 뭐 할 거야? 이 친구를 배울 거야. 그럼 이 친구 배우고 이건 못해요? 이 해석을 못해요? You can do it. 어떻게 하는 거죠?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함수끼리 합치는 거 뭐라 그래요? 합성함수로 이 친구의 형태나 이 친구의 성질을 파악한다. 알겠죠? 이해했음? 그러니까 합성함수로서 해석한다는 거죠. 얘를 직접적으로 다 그리지는 않아요. 알겠지?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는 순간은 와. 언제쯤? 무조건 투.
그때는 이걸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 그 전까지는 뭐다? 포기해. 그리는 거는 뭐로? 그래서 이 문제 그리는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뭐로만 나와요? 이 친구 뭐 하는 것만 해석하는 것만. 야, x 범위가 이럴 때 최대값은 얼마야?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알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지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좀 정리 좀 해봅시다. 현민아, 오랜만이니까 해보자. 얘 이름 뭐요? 미치죠. 얘는요, 지수입니다. 현재 정의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름이 있었다. 그죠? 뭐죠? 친구 이름 같은 되게 친근한 이름이 있어요. 아! 그 네 이름 중에 함수값, 친구 중에 함수값 있냐? 친구 이름 같다니까. 친구 이름 굉장히 익숙해요. 뭐 땡수야, 땡수. 땡이 뭐가 들어갔다? 함수? 진수. 기억나 안 나? 나지? 진수라. 네 친구 중에 함수값이라는 애 있어요? 그 이름이 이상한데? 자, 진수예요. 진수. 알겠죠? 얘는 진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현재 진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 역할을 하고 있다. 시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지금 쭉 하면서 놓쳤던 것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밑조건이 있었죠? 미체 조건이 있었어. 자, 밑은 뭐가 될 수가 없어. 밑은 아까 0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자, 선생님 밑이 왜 1이 안 돼요? 밑이 1이 되는 순간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역함수도 못 갔기 때문에, 그지? 역함수를 못 가지니까 밑이 1을 뺄게요. 그 다음에 A는 0보다 커야 돼요. 밑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요? 짝수홀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x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 4번 제곱해서 2 됐네. 그지? 마이너스 2 됐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 짝수번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친구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음수가 오잖아? 그럼 이 4분의 1 짝수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얘들아 지수에다가 지수에다가요. 야 3분의 1 이런 거 홀수는 되는데 이건 가능한데 야 이건 쓰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 함수 역할을 해 못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이거 아무거나 못 넣잖아요. 정의역에다. 그죠? 그럼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못 써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에다 무슨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야. 야 음수 그냥 아예 쓰지 마.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이! 힘내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졸린 건 나예요. 잠을 못 잔단 게 오늘도 1시간만 잠고 있겠어. N은 이거예요. 근데 너무 열받는 거 아니야? 화가 잔뜩 났는데 앉아가지고 왜 안 자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생각 웃잖아? 그럼 또 이렇게 너무 열받아요. 일단 가요. 자, 이렇고요. 자, 여기서 봐봐. 너무 재밌는 얘기. 2에다가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돼. 이 친구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걸 찾으면 내가 100만원 줄게요. 100만원이 뭐야? 1억 줄게. 1억.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야. 음수를 찾아도 돼. 그럼 내가 줄게. 뭐 얼마 준다고? 1억. 그리고 그거 판거나 넘겨. 음수게. 알겠죠? 돼, 안 돼? 안 돼! 자,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걸 하면 이게 역수되네. 마이너스는 무조건 역수되네. 그죠? 그럼 얘는 2에 몇 세제곱분의 1 되는 거죠? 8분의 1 되지. 그럼 2에 마이너스 100제곱 해버리면 2에 100제곱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거의 0이긴 해. 그죠? 하지만 0이 되는데 안 돼요. 0이 될 수가 없지. 엄청 0에 가깝긴 해. 그죠? 얘들아 봐봐. 얘가 이 친구가 대략 얼마일 거냐면 2의 10제곱이 1024잖아. 1024를 10번 곱한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게 네 자릿수를 10번 곱한 거잖아. 그럼 공이 12개거든. 맞아요? 그럼 얼마쯤 되냐면 공이 8개면 1억이에요. 그러면은 3개 더 더하면 이 조네요. 얘가 거의 1조거든요. 1조분의 1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빌 게이츠 형이 한 돈이 이 정도 있대요. 현금으로. 아니 자산으로. 게이츠 형이.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 뒤져보면 한 100원쯤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자산 대 게이츠 형의 자산은요 거의 0이야. 비율이. 가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뭐 여기다가 우리가 10,000원을 더 있는다 그래 더 써. 10만원 더 있다 해. 얘들아 이 100조분의 10만원이 의미가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는 숫자잖아. 0이지 그치? 이거 거의 0이거든. 맞아요? 0이라고 봐도 무방해. 어디서는 현실에서는 거의 0이잖아. 그런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0은 아니지. 무조건 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지수 미치 양수잖아. 지수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던 이 결과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 결과 지수에다가 밑에다가 지수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0보다 크다면 누구? Y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치역인데 누구죠? 진수죠? 자, 진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요. 괜찮아? 진수는 5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요. 헐, 그리고 우리가 그렸지. y는 2의 x제곱을요 그렸단 말이지. 맞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 x 1 넣어가지고 2 찍고요, 2 넣어가지고 4 찍고요, 3 넣어가지고 8 찍고요, 안 찍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0 넣으면 얼마예요? 2의 0제곱은 얼마야?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돼. 2의 2제곱 나누기 2의 2제곱 하면 우리가 2의 2제곱 빼기 2제곱이 됐잖아. 그죠? 이게 2의 0제곱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결과 얼마예요? 똑같은 거 나왔어. 1이겠죠? 그래서 0제곱은 1이에요. 알겠죠? 0제곱은 1이에요. 그 느끼스가 와야 돼. 뭐예요? 미치 뭐든 간에 0제곱은 얼마야? 무조건 1이지. 그러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0컴바인 할지나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점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에요. 반드시 지나는 점.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더 적겠죠? 더 작아질 거예요. 더 작아질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붙어가지고 오다가 슥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y는 2x.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y값이 x축과 만날 일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고 0보다 아래도 없어요.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였다. 컨셉이 뭐예요? 얘들아, 이렇게 오른쪽 위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우리 무슨 함수라고 그래?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증가함수를요, 문양 빠지잖아. 너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현민이한테. 현민아, 넌 증가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좀 뭔가 반쪽짜리죠. 왜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얘도 올라가는데, 그지? 얘도 증가함수니? 그러면은 현민이가 그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하겠죠. 오른쪽 위로? 그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모양이 빠지지. 세미나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자, 증가함수입니다 했더니 교수님 증가함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했더니 오른쪽 위로? 이렇게 쓰면 이게 되냐?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거 의미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겁나 멋있는 표현을 쓰는 거지. 임의의 두 정의역 원소에 가요
원소 x1, x2에 대하여. 멋지다, 그죠? 근데 x1이 x2보다 작아. 일 때. 이해했나요? 쉽게 말해서 랜덤으로 뽑았는데 얘가 더 작아.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야, 둘 중에 x1이 더 왼쪽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죠? 이때 이 점을 비교한 거야. 이해했어요? 두 점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항상 오른쪽에 있는 x를 집어넣은 게 항상 클 때, 이거이면 이거예요. 우리는 fx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요, 그래프 보세요. 랜덤으로 두 점을 찍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y가 더 크죠? 아무거나 찍었을 때 얘가 더 크죠? 이거죠? 이것처럼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는 단조 증가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단조, 뭐 그냥 증가함수 이런 거 우리 표현 안 배웠으니까 얘 증가함수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알겠죠? 이해했어? 이게 증가함수 표현이야. 이거 왜 얘들 이렇게 길게 하면서 바빠 죽게 하고 있을까요?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이 표현이.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f는 얼마하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가조건 이거 띵 이미 x1, x2에 대해서 이거 만족해. 그럼 뭘 주는 거예요? 예측함수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고. 이런 표현은 익혀두는 게 좋아. 수능에서도 만날 거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뭐 수시로 가던 정시로 가던 수시 안에서도 교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뭐 농어촌으로 가든 모두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번 여러분 학년부터는 수능 안 보면 대학 못 가. 여러분 선배들은요, 여러분 윗선배들은 5등급제가 아니지 9등급제지. 내신 의미가 있다니까. 4%랑 10%는 다른 얘기잖아. 그지? 그 친구들은 내신으로 커버가 됐었어. 예를 들면은 내신이 1.5 안짝으로 들어가면 1.4 하나? 9등급제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에서 1.4 나와도 좋아하지 말고. 그건 아니야. 1.4인데 9등급제인 거야. 그지? 이 친구들은 자기가 눈높이를 낮추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원래 1.4면은 한양대, 중앙대 라인을 쓸 수 있는 내신 등급이거든요. 근데 수능을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추적 맞추기 싫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 교과로 써. 교과에서 수능 없는 전형이 있거든. 그럼 어디를 써야 되냐면 1.4면 건국대, 국민대, 숭실대 이 라인으로 내려오면 그냥 붙어요. 그냥 내신으로 붙어. 그리고 농어촌 전형 중에서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은 더 긴장해야 돼. 농어촌은 뭐냐면 컷이 높아. 더 세. 왜요? 농어촌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 농어촌 애들 전반적으로 내신 높아. 그거 쓴 애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농어촌이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뭐예요? 농어촌 뜻이 뭐야? 농어촌 지역 친구들끼리 경쟁하여 대학을 뽑겠다. 아, 농어촌 전형의 특징인 거야. 그치? 근데 그 전형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농어촌 전형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걔네들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일 것 같아? 극상위권이죠. 극상위권. 그냥 상위권이 아니야. 극상위권이야. 극상위권. 그럼 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또 걸러지겠네? 그럼 내신으로만 가고 싶은 친구들이 내신이 안 좋을까? 불가능하죠? 그럼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끼리 붙는 거야. 맞짱을 뜨는 거지? 그러면은 농어촌 전형 컷이 교과를 압도적으로 내신으로 찍어 누릅니다. 예를 들면은 한양대 같은 경우에 1.4, 1.7, 1.8, 2.0 근처까지 애들도 그 최저를 맞추면 붙거든요. 교과로. 그러니까 1.9 이런 애들도 붙어요. 내신이. 9등급제 얘기야. 근데 농어촌은 1.2, 1.3이래. 1. 아까지 한양대 어느 정도면 된다 원래? 1.4? 좌우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원래 합격 라인이야 서류는.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왜 1.2까지 내려갔어? 1.2면 어딘 줄 알아? 연고대요. 연고대 쓰레들이 어디 쓴 거야?
판한테 쓴 거야. 그것도 합격 라인이라는 건 있잖아. 좀 웃긴 게 모모초는 합격 라인이 좀 우스워. 왜냐면은 많이 뽑아봐야 한 과에 한두 명이야. 둘, 셋? 그러니까 붙으면 장땡인 거지. 그 평균 낼 필요도 없어. 걔가 다야. 보통. 2명밖에 없는데 평균 내쓰는 게 의미가 있니? 2명 붙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뭐 한 50명쯤 돼야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2명 내는데 뭐 그냥 붙은 거지. 그죠? 그럼 걔네들 막 1.2, 1.28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었죠? 내신으로 대학 못 가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안 뽑아. 여러분이 얘들아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 여태까지 9등급제 라인에서 상위권을 했을 때 상위 5% 뭐 4% 이런 애들만 뽑던 학교인데 대학교인데 1등급을 뽑아도 10%야. 1등급만 뽑았다니까? 근데 10%야. 써먹을 때가 있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지금. 예를 들면 내신이 1.25, 1.3, 1.4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전국으로 치면은 얘들아 거의 1%대, 2%대, 3%대 막 이래. 내신이 1.3인데 전 과목이 평균 1.3이었다는 얘기잖아. 미친 애잖아 이거. 4등급, 그러니까 4%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2등 안에 든 거야. 전 과목이. 그러니까 한두 과목이 아니라 1.2면 3년 내내 예를 들면 50과목을 들었다 쳐봐. 그러면 3년 내내 50과목 들었는데 1.23 나오려면 그 중에 2등급 나온 게 5개 미만이어야 돼. 10%가 안 돼야 된다고. 그래 1.2가 나온다니까? 미친애 맞죠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뽑다가 이번에 5등급제로 바꾼 거잖아. 10%로 1등급이. 그럼 걔네 입장에서 애들이 만족이 되겠어? 그럼 당연히 뭘 걸 수밖에 없어. 다른 조건을 걸겠지. 제일 쉬운 게 뭐야? 제일 쉬운 게 얘들아 생각해봐. 면접은 쉬울 것 같아? 그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면접이야. 면접관이 진짜 시간을 줘야 되잖아. 발언권도 줘야 되고 종이로 써있으면 호로록 읽으면 되잖아. 근데 만나서 시간을 정해서 너 얘기 들어보고 너 소리랑 비교해보고 확인해보고 점수 주고 하는 게 면접이잖아.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시간 제일 많이 쓰고. 그럼 모든 아이들을 면접을 뽑는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면접은 추정 면접만 봐. 뭐 2,000명 들어오잖아. 그럼 마지막에 면접 보는 사람 100명도 안 돼. 다 걸러지고. 이해했어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면접을 못 봐. 그럼 여러분 학교야, 대학교야. 그럼 뭘 뽑고 싶은데? 수능이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죠. 맞아요? 영어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각이 나오잖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만약 수능으로도 걸러지는 게 만만치 않다 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어디? 연고대, 서울대는 수능만으로도 만족을 못하지. 왜? 여태까지 이미 그거 하고 있던 애들이잖아. 근데 거기 내신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다른 걸 해야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뭐가 할 것 같아? 논술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 이게 얘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학교 입장에서는 더 당연한 거야. 그걸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여러분은 뽑히는 입장이고 뽑는 입장이 아니잖아.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뽑히죠. 그 회사 들어갈 때도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가 우리 회사에 왜 와야 되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면접 같은 데 가면 잘 들어.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면접 갈 수도 있잖아. 그럼 100%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너네 학교에 가면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난 너네 학교 꼭 가야 돼. 로 말을 해야 돼. 이게 면접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네 회사에 잘 맞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가면 그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상 다 외워야 돼. 그러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요런 인재상에 부합하고 거기서 하나 더 뭐 요즘에 예를 들면 트렌드가 있겠죠. 글로벌 인재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딱 추가해가지고 내가 요런 거에서 나는 요 인재상에서는 요런 역량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런 거 갖고 있고 이런 거 갖고 있고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너네 회사에 난 딱 맞아 이렇게 말을 해야 뽑아줄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 얘기만 하면 안 돼. 나는 불쌍하고 나는 뭐 어렵게 자랐고 힘들고 나는 뽑혀줬으면 너무 좋겠고 술주정해? 그럼 뽑아줘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대학을 가고 싶으면 뽑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 그럼 간단해. 대학 가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야. 방법은 하는 게 힘들지. 다이어트 방법 간단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 어려워요? 방법은 쉽죠. 뭐가 있는 거야? 시행이었지. 맞아? 대학 가는 것도 쉬워.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개념 달달달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점수 올라. 맞지 않아? 모든 과목이 통되는 멘트일 텐데 이거. 그죠? 영어는 뭐 달라요? 영어 똑같잖아.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문법 잘 외운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진짜 영어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문제 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 문법 가르칠 기회가 없잖아. 저때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6년치에 막 모의고사 문제 풀고 막 EBS 특강, 수능 특강 막 풀고 있을 건데. 뻔하죠 뭐. 영어는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봐봐. 방법은 똑같은데 왜 여러분은 전교 1등은 안 하나? 다 아는데. 왠 줄 알아요? 왜 그게? 뻔해야 할 줄 아는데 하고 싶지 않거든. 만약에 전교 1등이 되려면 어제 그제도 쉬었으면 안 됐지. 그죠? 학원에서 방학하던 학교에서 방학을 하던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 거야. 뭐예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냐 학교에서 공부하냐의 차이인 거지.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야. 해야 하는 업무는 똑같지. 뭐 공부.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전교 1등 한 번도 못 찍는다? 거짓말하지 마. 그럼 중간에 된 거야. 앉아서 딴짓한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모든 시간을 밥 먹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하고 내가 정말 스트레칭하는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 다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정말 성적이 안 나와? 얘들아 아주 개똥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그건 전교 1등이 나와. 개똥 같은 방법으로 해도 돼. 그건 전교 1등이 나온다. 전국 1등은 아닐 수 있어. 전교 1등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걸 못하고 있다고?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아직은 이건 저것도 있어. 안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뭐냐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5시간 이상 못 앉아있죠? 허리 아프면 그냥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집중이 안 돼요. 5시간 내내 집중해서 해요? 그거 고시생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돼? 안 돼. 한 번에 앉았을 때 5시간 이상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몇 회차 가능하냐. 내가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에 2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2시간씩 오늘 몇 번 돌리냐의 싸움이지. 근데 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2시간 하고 1시간을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2시간을 하고 30분만 쉬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30분 쉬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겠죠.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하고 4시간을 쉬어. 그러면 안 돼. 그건 글러먹은 거야. 그게 무슨 고딩이야. 2시간 공부하고 4시간 놀아요.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와가지고 오늘 알차게 보냈다. 기분은 좋겠지. 놀았으니까. 근데 공부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애들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브이로그 찍어봐. 뭐 하는지. 여러분도 그 브이로그 보는 순간 바로 알아요. 이래서 내가 성적이 안 올랐네. 뭐예요? 한 4시간 앉아있으면 3시간 넘게요. 펜 돌리고 있어. 공부할 시간 너무 되지도 않아. 근데 앉아는 오래 앉아있으니까 마치 뭐예요? 뿌듯. 개뿌듯. 그 개인 독서실 다니는 애들이 다 그래. 개오래 앉아있어요. 막 거의 뭐 10시간 앉아있어.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힘들다. 그럼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지? 많이 먹고 그러고 맛있게 먹고 나 역시 열심히 살아.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기억을 해보면 나 어제 뭐 했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해. 공부 안 한 거지? 맞아요? 왜 안 했어? 앉아만 있었어. 재수하는 애들 많아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어. 깝깝하죠? 내가 여러 번 느끼는 감정이에요. 깝깝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하게 좀 조심스럽긴 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괜한 자극을 받을까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닌 애들 분명히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좀 자극 좀 받을 필요가 있어. 내가 작년보다 열심히 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상대평가니까. 내가 작년에 나보다 계속 잘해줬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조는 절대평가야. 내가 90을 넘을 때까지 노력만 하면 되잖아. 그럼 1등급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건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열심히 하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남들이 100점이 몇 명 넘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90을 넘냐 맞냐잖아. 그지? 그래서 운동이 재밌는 거야. 운동은 뭐예요? 절대평가니까. 내가 300kg 뭐지? 몇 대 100? 3대 100? 뭐 3대 400? 이런 거 친다 쳐봐. 그럼 그 목적을 잡아놓고 나만 잘하면 되잖아. 대한민국 뭐 50%가 3대 100을 친대.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럼 난 상관이 없어. 왜? 내 목표는 100만 치면 되거든?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지. 그래서 100을 넘기면 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재밌잖아. 목표를 싸우는 거거든. 그죠? 근데 상대평가는 그게 아니야. 상대평가 이렇게 주는 거지 너한테. 전국에 뭐 1%들만큼 무게를 치세요. 근데 문제는 그 1%가요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간다고. 왜? 걔네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가 작년까지는 뭐 3대 뭐 500이었는데 1%가 내년까지 550이래. 내가 550 됐는데 근데 이제 550 됐어. 이제 550 됐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한 거지. 전국 1% 했는데 올해부터는 550이래. 이게 상대평가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수학이 늘었어. 중대공부 잘한다. 그럼 등수 똑같아. 왜요? 걔는 노냐? 걔는 놀아요? 안 놀겠지. 상대평가는 그래서 했는 거야. 그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내가 전교 1등이 되고 싶으면 전교 1등만큼은 해야 돼. 공부를. 그게 기본이야. 그리고 그 전에는 찡찡대면 안 돼. 성적 안 나왔다. 전교 1등이 되잖아. 전교 되기 전까지는 전교 1등만큼 하려고 노력을 해. 일단은 전교 1등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해. 전교 1등은 앞에 비교 대상이 없어. 걔 진짜 힘든 싸움을 하는 거야. 앞에 내 앞을 제시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걔 되게 외로운 싸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느껴본 과목도 있을 거고 못 느껴본 과목도 있을 건데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되게 외로워요.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은 쟤보다 더, 오늘은 쟤보다 더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독보적인 애들 있거든요. 오늘 딱 찍혀있고 걔 밑으로 막 바뀌는데 얘만 안 바뀌어. 그게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되게 대단하네요. 여러분도 그 감정을 느끼기 전까지는 누구를 따라하는데 그 전교 1등 누군지 알잖아요. 대충. 아니 적어도 전교 1등 아니면 저 반일 때 딱 집어넣고 걔만큼 하세요. 그럼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반 1등인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내가 반 1등인데 그러면 기준을 뭐로 두는 게 좋을까요? 그때부터는 어제에 나죠. 기준이 어제 나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 내가 저번 달보다 내가 이번 달에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럼 난 성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아요. 근데 그때는 타이틀 잡으면 안 돼요. 망가져. 우리 3년 동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교 1등을, 반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무리해서 내가 2배를 더 한다?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야금야금 늘려주는 거야. 야금야금. 내가 저번 달에 공부를 뭐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0시간을 했는데 이번에 40시간 10분 더 해서 평균 10분 늘어난 거죠. 그럼 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늘렸잖아. 내가 한계치처럼 막 턱 끝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턱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 기준치가. 그거 굉장한 일인 거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 반성해. 아닌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씨. 자,
방문식 가보자. 그죠? 빨리 안녕하세요. 파이팅 해보자고! 남은 방학 동안 이제 2주 남았다. 왜 안 나와? 이거 누가 발명한 거예요?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저거 만들어 놓고 아 새로운 획기적인 거 발명했다고 그랬겠지? 그때 특별히 깼어야 되는데 됐냐 이제? 너? 됐네 이제 배터리가 없었대. 이게 갈 때가 된 거 같아 그지? 현민아 보내줄 때가 된 거 같죠? 2015년식이더라고 얘가. 그럼 10년 됐죠? 갈 때가 된 거 같아. 선생님 그 노트북에 CD 플레이어 있어? 없어요. CD 플레이어 있으려면 얘보다 한 또 10년 더 넘어 가야 돼요. 그럼 있어. 아니 요즘 애들이 노트북에 CD 플레이어 있는 걸 모르는데요. 우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샀을 때만 해도 CD 플레이어는 없었어요. 10년 전인데. 지금 1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7살. 아, 그럼 모를 수 있죠. 태어나서 본 적이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자, 우리 방법응식 할 거야. 지수함수. 방정식 저번 시간에 썼는데 이거부터 복습하고 그 다음은 갈게요. 아, 렉 걸리지 마. 뒤지기 싫으면.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의 X제곱, A의 X1제곱하고 A의 X2제곱이 서로 같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Y는 AX제곱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뭐 이거였던 상관이 없어요. 이건 A가 1보다 클 때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올 텐데 자 이때 Y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A의 X1이라는 친구일 거 아니야, 그죠? Y값이요. Y는요. 그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너가 X1이었대, 그지?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Y는 AX2라는 값이 있었겠죠, 실제 값이에요, 이거, 그죠? 근데 얘랑 얘랑 어떻게 해요, 서로? 같대요? 그때 이거 만족하는 X값 있었겠지, 맞아요? 그 X값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너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뭔 소리야? Y값이 같을 때 X값도 같아버려요? 1대1 함수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뭐라고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 미치 같을 때 Y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양쪽 화살표입니다. 이거여도 이거고 이거여도 이거예요. 알겠음? 양쪽이 다 돼요. 두 번째, AX 제곱이 반복될 때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X 뭐 예를 들면 2의 X 제곱의 제곱 빼기 3 AX 제곱 2에 더하기 4 더하기 2는 0. 괜찮아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내가 A로 치환을 해버리면 얘는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2, 1 망하여서 A가 1이거나 A는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2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다 놓치고 온 게 하나 있지. 뭐예요? 자, 치환을 하잖아. 치환
치환을 하면 옛날에 내가 2차 함수 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에 뭘 구해야 한다? 범위를 구해야 한다는 거는 내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는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근데 한번 봐봐. 얘 미치라 그랬고 너는 지수라 그랬고 네 역할이 뭐예요 지금? 진수요 진수. 그럼 진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0보다 작은 거는 A 값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둘 다 A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너도 되고 너도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X값 구하는 거니 A값 구하는 거니? 이거 풀이하라 라는 얘기는 이 X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A값이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다시 뭐로 바꿔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X 얼마예요? 0이고 X 얼마예요? 예, 문제 푸는 게 AX가 반복될 때 풀이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길었는데 얘가 뭐예요? 미지수일 때. 맞나요? 맞지? 자, 미치 다를 때 A의 fx제곱이 있고요 B의 fx제곱이 있어요. 이게 서로 같았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첫 번째 A랑 B가 어떠면 돼요? 그냥 같으면 돼요. 그죠? 이것도 fx 이것도 fx니까 A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A, B가 만약 다르면요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같아져야 돼. 밑이 다른데 같아져야 돼. 밑이 다른데 그럼 뭐예요? 그렇지. 누가 0이에요? fx가 0인 거예요. 밑이 다르고 사실은 뭐가 같은 거야? 지수 같은 거죠. 뭐는 같아야 이게 풀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는 같아야지. 두 번째 밑이 뭐일 때? 밑이 같아요. 근데 지수가 다를 때라고 합시다. 지수가 다를 때. 자, x에 fx가 있고요. x에 gx가 있는 거로 이게 같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죠? 그죠? 지금 지수가 다르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가 되면 x가 뭐면 될까요? 0은 안 돼요. 밑은 0이 안 되니까. 1이면 맞아요? 지수 함수는 1이 원된다고 했는데 방정식 푸는 거니까 얘가 만약 1이면 얘가 뭐든 간에 1의 무슨 제곱은 다 뭐예요? 1이니까 같겠지. 자, 2번 뭐면 돼요? 이제 x가 즉 1이 아니요. 뭐 2, 막 이런 거지. 2고 뭐 얘가 뭐 2 이런 식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남은 케이스는 fx랑 gx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다른 식이 왔을 때요. 지수가 다를 때라는 게 다른 식이 왔을 때 그런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문제 숙제로 나가보자. 자, 질문 좀 받아보자. 저도 물 조금 하고. 그러면 빨대 하나 바꿔도 돼요? 빨대 하나 바꿔볼게요. 빨리 가자.
주세요. 불러줘요. 119번인데 119번. 119번. 근데 이유만 모르겠어. 리을이요. 8,019. 819. 대표 번호가 밑에 뭐 번호가 뭐야? 99번. 그럼 8점 19. 156. 156이요. 필수 11이랑 12. 필수 여기 뒤야. 네. 필수 11, 12. 155에 3번. 155에 3번. 156번.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그죠? 거의 본 마지막이요. 필수 18. 필수 18이요. 요쪽이에요, 요쪽이에요. 그 마지막 지수왕전. 여기 18이야. 해보자고. 빨리 풀고 방정식, 부등식 풀, 개념 설명하고 로그로 가요. 쌤, 저 상용로를 숙제였어요. 상용 로그요? 아, 상용 로그 안. 저거 혹시 발주 식구 상용 로그야? 아직은 아니야. Not yet. 아직. 근데 좋은 풀어해본 건 좋은 일이야. 그쪽 넘어가도 돼? 현민아? 오케이. 고마워. 얘들아 같이 해보자. 다 들어왔죠? 여기서 리을을 모르겠대요. 지수함수 있는 것을 골라봐라.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살짝 막대기 본 적이 있어. 일로 와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런 꼴을 지금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 평행이동하는 거. 이런 꼴들을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있는 중.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는 지수 앞에 지금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네. 그치? 근데 지수함수가 맞죠. 이유는 간단한데. 자, 요것 때문에 그래. 로그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로그 성질을 배운 거예요. 싫어할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B의 로그 C의 A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유이는 모르는 거. 이게 있어요, 그죠? 맞아? 요거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좀 바꿀 건데 뭔 소리냐면 밑을 바꿀 거야. 그럼 2라는 친구를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돼. 이게 1제곱이잖아. 로그 3의 3으로 써도 괜찮나? 1이니까. 이거 1 맞죠? 1 맞아요. 그럼 이때 밑하고 이 친구 진수랑 어떻게 하면 돼? 바꿔야 돼. 3의 로그 3의 2로 바꿔줄 수 있어? 서로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2 곱하기 3의 x제곱이 3의 로그 3의 2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얘들아 미치 같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해요. 그럼 얘가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 이로 바꿀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이 친구를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꼴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녹음을 다시 하죠. 자, 55로 가네. 스텝 1은 숙제로 냈나? 내가 연습 문제? 안 냈나? 스텝 1 풀어봐요. 이거 방금 전에 예시 들어준 거네. 반복되는 거 맞지? 이거 아마 다 질문은 아닐 거고 일부가 질문일 텐데 한번 해보죠. 이거네요. 자,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친구들
일단 4는 2의 2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맞지? 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쓰셔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2의 x의 2제곱 빼기 이거 얼마야?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로 쓸 수 있고 현재 x범위가 어떻게 돼요? 2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죠. 맞나요? 자 갑니다. 2의 x제곱을 우리가 a로 치환할 거지? 자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해야 돼.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에 뭘 구한다? 범위를 구할 건데 이 친구가 x가 제한이 걸려있네. 그럼 내가 y는 하면 안 돼. a는 2의 x제곱을 주셨어요. 얘는 a축이야. 이해했어요? 괜찮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에 제한 걸려있다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범위는요 얘가 지금 3, 얼마인데? 2의 x제곱 얼마야? 8이잖아. 그러면은 이 a라는 친구는 이거 이상으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a는 뭐보다 작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8의 a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8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네? 아보리 외부리요. 아볼 대신축 어디예요? 2인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보다 작아요?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추억이죠? 0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0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8이 가까워, 0이 가까워? 0이 가깝죠. 근데 여기 빵꾸예요. 맞나요? 그럼 이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아까 A는 왜 0보다 커야 되냐면 지수는 무조건 0보다 커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걸려요? A가 얼마일 때? 8일 때 최대값이 걸릴 거고요. A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최소값이 걸릴 거니까 두 개 구해주시면 되겠죠. 지워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답. 여기 0 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음 거래요. 해보자. 지워도 돼요? 지수 함수는 약간 곁다리고 이쪽 파트 약간 어떤 느낌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가 다시 나오죠. 곁다리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느낌이 살짝 오지 않아? 미분을 배우고 나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거 3의 x제곱을 치환하면은 몇 차 방정식, A가 몇 차 방정식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 3, 4차가 나오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째려보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교육시킵니다. 나올 거야,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이 얼마래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래요. 우리가 근데 지금 x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지. 그럼 우리가 3의 x제곱을 a로 치환하면 a는 그냥 0보다 크다가 끝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 얘가 3의 2x제곱 더하기 k 곱하기 이거 3 곱하기 3의 x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를 a로 치환한다면 얘가 a제곱 플러스 3ka 플러스 3이 된다고요. 맞나요?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걸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빵꾸야. 그치? 그러면은 제가 아버릴 거잖아요. 0이 여기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최소값을 못 가져. 자 이렇게 되면 어디서 최소값 가져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같겠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최소값 못 가져요. 왜? 여기 뭐야? 빵꾸요. 등호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최소값이 있어? 없거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뭐 어디서 걸리는 거야? 무조건 꼭지점. 그럼 꼭지점 X좌표를 구하자. A좌표. 자, 그럼 불러. 마이너스 2A분의 B. 맞아요? 이거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얼마였다? 얘가 마이너스 6이었다. 집어넣으면 K 나와야 안 나와? 넘어가. 굳이 다룰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K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완전히 나오는데? K가 조건이 없었잖아. 요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K잖아. 얘가 뭐보다 커야 돼요? 얘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K는 음수여야 해. 이거 조건이 나와야 돼서 그래요. 알겠죠? 여기 답 중에서 음수인 거 고르면 돼. 양수음수 2개 나오나 봐. P21로 가래요. 이것은 내가 저번에 나올 거라고 찝어줬는데 산술기야. 그래서 왜 처음 보는 표정을 내지? 지워요? 네, 이거 산술기가 나올 수 있다 했잖아, 두 양수라. 그거야. 몇 가지? 봐봐요. 그러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1 빼기 x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식 전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잖아. 맞아요? 이거 2 나누기 2의 x제곱이어가지고 되는 거잖아. 맞지? 맞나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니까 곱했을 때 뭐가 나오겠지, 그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너네 곱하면 얼마야? 2. 최소값. 산술기야. A 플러스 A 양수, B 양수. 이거는 저거.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 이때 뭐예요? A랑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되려면 둘이 같아야만 같아지거든요. 이러면은 A랑 B가 같다는 조건을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B가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그럼 뭐 돼요? 2A 2 루트 A제곱 되죠? 어때요, 저기? 같아지지? 그러니까 A, B가 같으면 같아지니까 너도 똑같은 거죠. 너랑 너가 같아져야만 등호 성립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이 너네들이 같을 때, 그러니까 2의 x제곱하고 2의 1 빼기 x제곱이 같을 때. 근데 이걸 실제로 풀었더니 2분의 1이에요. 이게 같은 수행 습관을 잡을 수 있어. 왜 못해? 봐봐, 이거잖아. 아니 이거죠? 맞아요? 이거 양수지. 양배도 곱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2의 2x제곱이 2l에 1제곱이니까 둘이 같아야 되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분의 1일 때가 얘네들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써준 거예요. 이게. 이거 산술기야예요. 공통수업 수할 때 어차피 잘 할 겁니다. 시험 반드시 출제 법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나와요. 한 시간. 두 번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지수의 최대 추수 중에서 산술기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어렵게 풀었던 좀 기출 문제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지수화해서 낼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막 그 공통수학처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지수로만 해서는 그냥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산술평균은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겁나 힘들어해요. 왜 힘든지 나도 몰라요. 그냥 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외워둘래?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자주 가도 그게 뭔지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럼 y는 4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배에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얘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입니다. 얘가 얘예요. 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치환해야겠는지 빡 오죠.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로 치환할 거야. 그치? 얘들아, 치환하면 뭐 해야 된다고?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한다. 산술기하잖아요.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 곱하기예요. 미안. 얼마야 이거? 역수 곱했어. 1. 그럼 넌 얼마야? 2니까 a는 뭐보다 커 나갔다. 2보다 커 나갔다.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치환해요. y는 a제곱 빼기 2a 빼기 2요. 아볼리볼 아볼 대칭 투어디 a는 얼마? 1일 때 2보, 얘가 2는 1보다 커요 안 커요? 오른쪽이겠죠? a는 2예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이니까 4. 이 범위의 최소값은 어디예요? a가 얼마일 때? 2일 때. 2 집어넣으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천천히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세균이 한 마리가 있어요. 세균이 처음에 한 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있는데 x시간이 흐르잖아. x시간이 흐르면 한 마리 곱하기 a의 x제곱마리로 증식한다. 한 마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맞나요? 세균이 10마리가 있었대요. 3시간이 배양됐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10 곱하기 a의 3제곱만큼 됐겠지. 맞나? 이 방식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몇 마리 돼요? 8 끝나버렸네. 그럼 a는 얼마? 2. a 제곱이 8. 그죠? 그러면은 세균 10마리가 있는데 x시간이 흐른 거야. 맞아요? 근데 몇 마리 됐대요? 2560마리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10 곱하기 2의 x제곱 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256이네. 256은 이게 몇 째? 8째. 8시간 놓기입니다. 뭐야?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쪽 파트는 해석이 어려워요. 말 뜻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기억하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한 거야. a가 1보다 크면은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당연히 0,1을 지나고요. 얘가 x축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맞나요? 이거고요. a가 1과 0 사이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요.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거꾸로 뒤집어지죠. 얘도 당연히 어디 지나요? 0,1을 지나야 할 거고
x축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이럴 안 상태에서요.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을 때 자, 지수끼리 비교할 때요. y 값이 더 작으면 뭐라고요? y 값이 더 작으면 이해했어요? y 값이 더 작아. 그러면 당연히 작은 친구가 x1일 거고 큰 친구가 x2겠죠. 그럼 이걸 뭐로 쓰면 돼? 아, 큰 놈이 더 커요. a가 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왜? 증가함수니까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며. 그러니까 y 값이 크면 큰 놈의 x가 더 커요. 맞아요? 다음. 자, 여기서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야. y 값이 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더 작은 거, 더 큰 거야. 이해했어요? 이거 이면이에요. 이거 이면 뭐 반대로 할까요? 얘가 크다라고 하면 자,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쪽이 더 커야 돼요. 왜? 이 쪽은 감소함수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점점 작아지거든. 그죠? 그럼 y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x 값은 뭐예요? 더 작은 얘기지. 이해했어? 근데 나는요, 이 둘 다 헷갈리거든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헷갈리는 거.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한 가지로만 다 푸는 성격이야. 이게 옳다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A, B 대성분이 비교하래요. 상황이겠죠? 그럼 난 어떻게 푸냐면, 난 2분의 1 자체가 싫어. 똑같은 거 맞죠? 역수라며 2분의 1 역수가 2에 많이 쓰이잖아. 그죠? 이거 맞아? 그럼 이제 큰 놈이 더 커. 그러니까 무조건 난 다 밑을 다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보다 큰 걸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좀 더 이게 더 편하더라고. 근데 이게 옳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저는 선생님 그게 왜 헷갈려요? 이때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뭐야? 이때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누가 더 큰 거야? 작은 쪽이 더 큰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똑같은 거 맞아요? 맞아? 그치? 그래서 전 이거 안 헷갈린대요 하시면 이거 가셔도 야, 근데 나는 이거를 헷갈려 해서 뭐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다 밑을 1보다 큰 걸로 바꿔보고 풀겠다는 얘기. 알겠음? 나는 내 스타일이에요. 뭐 맞다 틀리고가 없어. 다 이해됐나요? 난 제일 좋은 거. 그래프 그리고 비교해. 그게 제일 좋아. 깔끔해. 자, 그럼 지수부등식이 문제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보자고. 첫 번째, 위치 같을 때. 자, A랑 A로 밑이 같은데요.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야. 근데 얘가 더 크대. 이해했어요? 근데 두 개 갈리는 거야. 왜 갈리죠? 누구의 범위 때문에? 밑의 범위 때문에. 맞나요? 얘들아, A가 1보다 커.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면 큰 놈이 큰 거야. 맞아요? 자,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죠. 그러면 작은 놈이 더 크겠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조건이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다 얘로 바꿔놓고 뒤집어서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편한 대로 하시라고. 알겠죠? 자, 이거는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겠죠? 여기가 좀 어려워. 이게 좀 별표야. AX제곱이 반복되는 부등식인데 얘들아, 아까 이 멘트가 더 중요해져. AX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맞아요? 맞니?
x가 아무 조건이 없이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우리가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거 아니야? 그럼 3, 1 마마니까 a가 1 아이고 바꿀게요. 숫자 좀 의미 있게 표.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a가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죠? 맞아요? 자, 이거 풀었어? 근데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해봐. 이게 치환한 문자의 범위잖아. 얘랑 마지막에 나온 해를 뭐 해야 돼? 둘이 동시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이도 아니죠? 여기서 a를 뭐로 바꿔야 돼? a의 x제곱을 바꾸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에 보면 어떻게 구할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변 로그로 취해도 돼. 양변 로그로 취해도 돼. 양변 로그로 취한다는 게 얘들아 로그를 취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거 해 몰라. y는 ax 제곱 있는 거지. 맞나요? 얘가 5보다 커야 된대요. 0보다 커야 된대요. 맞아요? 근데 0보다 크면 뭐예요? 그냥 다 되는 거지. 그 다음 5보다 작대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미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건가요? 그럼 이 범위의 x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순간보다 어떻게 하면 돼? 작기만 하면 돼? 맞아요? 그럼 x 범위는 자 ax 제곱이 5되는 수만 잡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양면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에 5는 x 맞아? 맞아요? 그럼 이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로그 a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최종해가 나오겠지.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줄게. 숫자 나오면. 알겠죠? 중요한 건 이 친구 마지막에 연립해가지고 a 범위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뭐로 바꿔야 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건 다음에 해줄게요. 알겠죠? 문제가 나오면. 알겠니? 네. 별표 칠하는 다 이유가 있어. 이거 어려워. 이게 아까 전에 그 검정식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끝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돼요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딱 봐도 좀 그죠? 단계가 많죠? 너무 그런 표현 짓지 마. 3명 중에 얘가 제일 약체야.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 수열 중에서 얘가 제일 약체야. 배우는 난이도는 상학함수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능에서 킬러로 나오는 같은 수열이고 지금 몇 년째 킬러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한 4년 넘는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수열이 열대어로 나와. 여러분 때에서 확 느낌이 확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때에서 아마 느낌이 확 바뀔 거예요. 수능이 처음에 고교학점제 발표나고 나서 2021년도 2021학년도죠. 그때 느낌이 팍 바뀌었거든요. 수능이 그 전까지만 해도 1컷이 92에서 무조건 걸리는 형태였는데 2020년도 이후로 저거예요. 수능이 구조도 바뀌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구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컷이 지금 1등까지 84에 걸려요. 전국 4%가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여전히 쉬웠으면 컷이 92에 걸리겠지 계속. 그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4개 1등급과 2등급 다른 문제가 4문제가 나온대요. 이전 2문제였는데 해주라! 개념을 하면 안 된다. 자 3번은 문제를 지금 당장 풀겠습니다. 일로와. 별표 간다. 그러니까 미치 미지수의 젠장. 물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수꼴이긴 하죠. 지수에 식이 올라가 있으면 지수꼴은 맞는데 미치 미지수예요.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냥 미지수도 아니고 지수에 있는 문자랑 같은 미지수를 쓰는 바람에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겨워요. 이런 상태. 괜찮아? 자, 이럴 때는 범위를 나누는 거야. 밑이 x죠? 얘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1일 때.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혜진아, 가야지.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대. 그럼 우리 뭐밖에 없냐면 1보다 크잖아요.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큰 놈이 괜찮아요? 큰 놈이 큰 거 맞아? 자, 이거 할게요.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 작은 놈이 더 작아요. 작은 놈이 더 커요. 미안해요. 그러면 풀게요. 얘는 2x 커요 사죠. 그럼 x는 뭐보다 커요? 2보다 큰데 얘랑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왜? 이 범위에서만 얘가 해니까. 그죠? 그러면은 x는 2보다 커요가 최종인 거예요. 여기서 이 범위에서. 그지? 그죠? 여기에요. 자, 여기는 넘어가. 그럼 2x는 작아요? 2예요? 4예요? x는 2보다 작다. 맞아요?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연립을 해야 되죠? 그럼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가 다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2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다음! 여기 1 넣을게요. 1 넣으세요. 성립하는지만 보면 돼. x 1 넣으세요. 1 어때? 둘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1은 안 돼요. 헐. 근데 봐봐. 이것도 한 거고 이것도 한 거지? 그럼 최종에는 뭐로 나와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큽니다. 로 해가 마무리. 괜찮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얘는 절대값 3개짜리, 그 2개짜리죠? 그거 풀듯이 범위 나눠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범위를 왜 저걸 기준으로 1보다 클 때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건 둘 다 아닌 것들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아무것도 아닌 거냐를 가지고 범위를 나눈 겁니다.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아이가 모르간 이해죠? 왜 별표 써야 되는지 알겠죠? 똑같은 거. 처음 보면은 저런 거 또 나왔네 이런 느낌. 그죠? 나중에 가다 보면은 범위가 고정이야. 절대값도 훨씬 쉽다는 얘기지. 절대값은 범위가 움직이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근데 얘는 범위가 항상 고정이야. 밑이 얘들아 근데 x가 아니야. 밑이야. 여기가 밑이 x 플러스 1 막 여기 올 수도 있잖아.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일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나눠야 돼. 알겠죠? 알겠죠? 빨리 갔다 와요. 갔다
갔다 오면은 하나 풀고 또 해보자. 뒤에 로그 함수 할 거라서 빨리 떠야 돼.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이 x제곱을 뭐로 바꿀까? A. 오케이. 그러면은 A는 뭐보다 크죠? 진수니까. 진수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럼 이 저 친구는 2 곱하기 A제곱 빼기 5A 플러스 2는 0보다 크나 같은데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는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2차 분실 잘 하실 테니까 시험 범위기도 했고. 자, 이거 풀 건데 A가 5보다 크다고요? 5보다 크다고? 그럼 이거를 연립해야 돼. 짜란, 얘는요 2분의 1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였거든요. 맞나요? 근데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는 거야. 맞나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아니지. 누구야? X니까 2의 X제곱이 0보다 커야 하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얘를 그래프로 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중. 그죠? 그래프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로 하는 거 하나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안 쓰고도 한번 풀어볼게요. y는 2x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맞아? 등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y는 2보다는 2분의 1보다는 아래여야 되죠. 맞니? 수. 맞아요? 그 다음에 뭐보다 커야 돼? y는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색칠된 범위니까 이 순간에 x를 잡고 이 순간에 x를 잡으면 되겠지. 얘들아,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려면 x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아요? 2의 x제곱이 2가 되려면 x 얼마야? 1인가요? 그러면은 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이 범위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둘 다 되는 거지? 그럼 뭐로 연결해야 돼? 또는 마음에 드심? 자, 선생님 좀 그래프 안 그리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이거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얘를 밑이 2인 걸로 바꿔. 얘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얘는 2의 1제곱이죠? 맞나요? 자,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얘는 원래 0보다 큰 거지? 그럼 이건 영향을 줘, 안 줘? 영향 안 줘요. 원래 그런 거야. 그지? 그럼 얘는 x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 친구가 맞아요? 네. 그래서 밑이 뭐야? 밑이 2야? 1보다 커? 네. 그럼 큰 놈이 커. 큰 놈이 커. 맞아요? 자,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 큰 놈이 커.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럼 뭐로 연결해야 돼? 또는 그럼 위에 해랑 밑에 해랑 어때요? 같네요. 그러니까 밑을 2인 걸로 다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거라 생각해. 상황을. 둘 다 가능해야 되겠네요. 선 밑에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좀 넓은 데다 해줄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밑을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든 거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밑이 같을 때 A가 1보다 크면 A보다 크면 큰 친구가 더 커요. 이렇게 마무리가 썼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원래 0보다 커서. 얘는 그냥 가로 쳐버려도 돼요. 그냥 의미 없는 거. 그러면은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러면은 지수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거 등호 들어가요? 등호 들어가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도 둘이 자,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수는 얘가 얘보다 더 커야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또는 이렇게. 되네? 요 해랑 요 해는 어때야 돼? 다음 시간에 로그하고 끝내고. 자, y는 fx인데 로그식이 오면 이걸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로그 함수로 불러요. 그럼 우리 이제 얘만 하면 되는 거잖아. 로그식. 그죠? 로그식이 뭔데? 자, 진수의 미지수가 로그 진수에가 온 식을 로그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자면 로그 2의 x 플러스 4 진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진수야. 아, 이거 조심해. 나 실제로 이거 두 개 비교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로그 2의 x에 4를 더한 거고 진수에 뭐가 올라와 있는 거야? x가 올라가고 얘는요 진수에 x 플러스 한 거잖아. 보통 헷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가로를 써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하고 싶으면 살짝 띄워놓으시고 가로를 안 써줘. 그러니까 근데 좀 헷갈리긴 하겠죠. 헷갈릴 것 같아요. 다른 거야. 로그 2x에 4를 더한 거랑 로그 x 플러스 4랑 다를 거 아니야. 다르겠죠. 자, 로그 진수 자리에 식이 온 거야. 얘는 뭐 이런 거. ESM? 그런데 이 모든 그래프를 다 가르쳐주면 그래프가 너무너무 많겠죠.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듯. 막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건 알잖아. 근데 이거를 그리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그리려고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선생님?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야? 로그 2의 x 자리에 3x제곱 플러스 4를 합성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정의역이라든지 치역이라든지 아니면 함수의 값이라든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은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프는 못 그리더라도, 그죠? 그래프는 못 그리더라도 해석은 가능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배운다? 로그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로그 ax 친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평행이동하는 거. 로그 a의 x 빼기 m 플러스 4 플러스 n 이런 거잖아요. 이런 함수들만 할 거고 이 친구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배워보자고. 로그 ax.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이게 밑자리잖아.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널 뭐라고 부르니? 진수라고 부르죠. 너는 뭐예요? 지수죠. 지수인데 치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가 a의 x제곱을
얘 지수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결과를 라지 n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결과야, 결과. 이럴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로그 a n이 얼마였다? x였어. 라고 쓰겠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뜻을 이해해 볼게. a에 x제곱하면 n 나온다. 이게 이 식이에요. 그죠? 이 식은 뭐예요? 야! a에 무슨 거듭제곱하면 n 나옴?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면 로그 2의 8이에요.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뜻이 뭐야? 야! 2에다가 몇 제곱하면 8 나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기호가. 그거 얼마야? 3이. 왜요? 2에 세제곱하면 얼마니까? 8이니까. 이런 기호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라 그러면 안 돼요. 로그는 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왜? 그냥 그런 의미로 만든 거야. 그 로그 4의 16은 얼마? 2여야겠죠. 왜? 4에 몇 제곱하면 16 나와? 이런 얘기니까 4의 제곱을 해야 16이 나오고. 맞아요? 로그 의미였지. 복습 잘해야 돼야지. 로그 이거였어. 그럼 이 뜻이 뭐야? A에 무슨 제곱했더니? Y 제곱을 했더니 얘가 뭐예요? X. 오 잠깐만. 어디서 많이 받은 녀석인데? 그렇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애가 이거였잖아. 그죠? 그럼 이 애는 지금 뭐 했어 지금? 바꿨네?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아, 이 역함수 관계야. 그 무슨 얘기야? 아,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네, 진짜. 그럼 얘들이 무슨, 얘들아, 그래프가 얘들이 무슨 대칭일 것 같아요? Y는 X 대칭.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 하신 분들, 머릿속에 물로 뛰신 분들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Y는 X 대칭인 걸 안 이유는 역함수가 되면은 누구랑 누구를 바꾸죠? XY를 바꾸죠. 자, XY를 바꾼다는 건 도형에 이동해서 XY를 바꾸면 Y는 X 대칭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함수 배울 때 역함수 그래프 간에는 Y는 X 대칭 그래프가 나옵니다. 라는 것도 배웠고. 그치? 그래서 두 줄은 무슨 관계라고요? Y는 X 대칭이 나오는 거야. 알죠? 확인해보면 되지. 이것만 딱 그리고 끝낼게요. 확인해보자. 확인! 이것도 그리고요. 이것도 그릴 것이요. 정말 둘이 Y는 X 대칭인지 확인해보자. 쉬운 녀석부터 할게요. 얘 0,1, 1,2, 2,4, 3,8 이렇게 가는 친구죠. 맞나요? Y는 ES고. 자, Y는 로그 2x를 하나씩 찍어보는 거야. 얘 진수지. 진수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음수 못 넣어요. 알겠지? 양수만 넣어야 돼. 자, x에 1 넣어보자. 얼마? 2에 어떤 제곱을 해야 1 나와요? 0이죠. 그럼 얘는 어디 지나? 1,0을 지나요. 이해했어요? x에다가 2를 넣어보자. 그럼 로그 2의 2죠. 2에 무슨 제곱을 해야 2 나와요? 그럼 얘는 2,1을 지나요. 맞아? x에다가 이걸 4 넣어볼게요. 뭐라고요? 4 넣었어요. 로그 2의 4야. 그러면은 이 뜻이 뭐야? 2에 무슨 제곱을 해야 4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얼마예요? 2,2 뭐야? 4,2를 지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8 넣어봐요. x에 로그 2의 8이야. 그 뜻이 뭐야? 2에 무슨 제곱을 해야 8 나와요? 이런 뜻이잖아요. x 여기 물음표 얼마? 그러면 8, 얼마?
3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친구라는 얘기잖아. 얘는 x가 뭐보다 0보다는 작을 수가 없고, 맞아요? 이 y는 로그 2x인데 잘 봐봐. 얘 1,2 지나지? 이게 어디 지나? 2,4 지나죠? 어디 지나? 3,8 지나죠? 젠장.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눈으로 봐도 y는 x를 기점으로 어떻게 돼? 서로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였어? 너는요? 로그 함수는 반드시 1,0을 지나는데 지수 함수는 0,1을 지나죠. 이것조차도 뭐야? y는 x 대칭. 괜찮나요? 이게 로그 함수 그래프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 함수만 잘 그린 다음에 y는 x를 대칭시켜버리면 로그 함수를 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 방식으로 그리진 않죠. 로그는 로그대로 지금 제대로 배울 건데 그 역함수 관계여서 y는 x 대칭한다는 거 있죠. 그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그래프부터 방분식까지 한 방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로그를 복습해 오셔야 합니다. 내가 밑변환 공식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으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그죠? 그럼 사각함수 할 수 있는 분량이 적어질 거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